네,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네, 오늘 키워드 굿바이 넷플릭스네요. 혹시 넷플릭스 많이 보시나요? 많이 보죠. 네, 저도 참 많이 보는데요. 네. 사실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코로나19 초기에는 넷플릭스 앤드 7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을 맞아요. 때가 있었습니다. 네. 넷플릭스를 보면서 쉰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만큼 넷플릭스 시청은 세계인의 재택 문화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주요국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넷플릭스의 호시절이 다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넷플릭스가 뭐 OTT 업계 선두였던 만큼 타격도 가장 빨리 받는 모습인데 주가가 보면서 정말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만큼 빠지더라고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네. 그렇고 굉장히 좀 놀랄 만큼 주가가 빠졌습니다. 전날 35% 폭락했던 넷플릭스의 주가가 또다시 3%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에 대한 주식을 모두 청산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있었는데요. 네. 에크먼은 넷플릭스 사업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최근 이벤트에 비춰볼 때 이 회사의 미래 전망을 매우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가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졌던 얘기네요. 네, 말 그대로 미래 전망이 좀 어둡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지난해부터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큰 관심을 받았지만 네. 실제 회사는 속으로는 곪고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는 1분기 유료 회원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20만 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 넷플릭스 가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면서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넷플릭스는 사람들이 집밖 활동을 하면서 넷플릭스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뭐 이게 넷플릭스만의 일이 아닌 게 코로나랑 같이 성장한 업종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팬데믹 수혜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상승 기류를 타는 종목도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여행 가고 싶어 하니까 뭐 네. 여행 레저 이쪽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또 오늘도 맞춰주셨는데요. 네. 네, 미 증시에서도 항공주가 초강세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9.31%, 아메리칸 항공이 3.80%, 네. 델타 항공이 2.73%,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2.22% 각각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네, 오늘 뭐 미국장이 안 좋았던 걸 감안해서 보면 뭐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왜 올랐습니까? 일단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권고를 무효로 판결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또 아메리카 항공 등 항공사들은 탑승 직원과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네. 비행기 같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먼저 반응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뭐 이런 기대감에 미국 항공주들 실적 발표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전망도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고유가로 인한 비용 상승을 높은 항공권 탑승 가격으로 전가해서 이익을 높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어도비 디지털 경제 지수에 따르면 3월 미국 국내 항공 탑승권 요금은 2019년 3월에 비해서 약 20%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사들의 실적 발표는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델타 항공은 올해 1분기 매출이 9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약 79% 수준으로 월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델타 항공은 2분기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에 93에서 97%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역시 1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1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고 아메리칸 항공의 1분기 매출도 역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의 CEO 로버트 아이섬은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면서 자사의 연료 가격 추정치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미국 항공사들 얘기하다 보니까 대한항공도 생각이 나는데 대한항공 주가는 이렇지 않거든요. 왜 네. 그럴까요? 일단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항공사 매출 가운데 국내선 비중이 약 60% 정도인데요. 네. 미국 내에서 이동 관련 규제만 없으면 매출이 빨리 늘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대한항공의 국내선 매출 비중은 4%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국제 여객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일상 회복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미국 항공주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항공주 강세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낙관론과 경계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모건 스탠리의 항공 관련 애널리스트인 라비 샹커는 마스크 의무 사항과 코로나19 검사 요건 등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이연 수요 바람이 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는 항공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력적이라고 제시했죠. 네. 또 항공 및 호텔 예약을 도와주는 업체인 트립밤 역시 단순 여행뿐만 아니라 출장에 따른 항공권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봤는데요. 스티브 레이놀즈 트립밤 CEO는 노부부나 자녀에게 돌아가야 하는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을 무서워하겠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항공권 예약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경계감을 가지고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짧게 짚어볼까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항공과 같은 비필수적인 분야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경기 둔화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 경기 소비재 기업들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TIA 뱅크의 크리스 게프니 월드마켓 대표는 항공사들은 비행기표 가격을 올릴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높은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가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항공주에 대한 전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에스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